새벽 5시 그는 혼자 달렸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48세 박성일. 한때 연봉 1억을 벌던 대기업 에이스였지만 지금은 월급 350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점심 모임인데 돈 좀. 아빠는 결혼식 나오지 마. 창피해. 가족에게 그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5년 만에 잡은 기회마저 상사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담당한다. 너는 빠져. 그날 성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겠다고. 테이블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서로 무시할 필요 없다. 나는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48세 중년 남자가 가족도 없고 회사도 없는 맨몸으로 시작한 절체절명의 재기.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성일은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만이 그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은 채 집에 돌아온 성일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숙 계란, 딸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자신은 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다녀왔어. 성일이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던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 모임인데 돈 좀. 아내가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연구실 회식 있어서 2만 원. 딸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일은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돈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어주는 기계였습니다. 성일은 48살이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그는 달랐습니다. 국내 대기업 종합상사 사무상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며 연봉 1억을 넘기던 에이스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가족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성일은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성일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견 상사인 동아물산으로 옮겼습니다. 월급은 세후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존중은 경멸로, 애정은 무관심으로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인성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상급자였습니다. 최 부장은 성일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성일이 뚫어놓은 거래를 막판에 가로채갔습니다. 실적을 내도 성일의 이름은 사라졌고 최 부장만 내 리더십의 성과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성일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48살의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성일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아들 박건우였습니다.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건우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주말이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요. 나중에 술 한잔해요. 그 짧은 메시지가 성일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건우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일은 그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다운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일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일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성일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결혼식 나오지 마. 창피해. 딸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말도 못하잖아.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성일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서 아빠는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성일은 회사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우연히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봄바람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서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성일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서현이 커피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산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서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성일은 그날 이후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서현은 늘 같은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일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일은 오래된 명함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상사 시절의 명함들이었습니다. 그중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일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리님? 김민석은 성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대기업 그룹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중간 다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2천억 원대였습니다. 성일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움직였습니다. 건우도 도왔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장 트렌드, PPT 디자인까지.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전성기로 끌어올릴 팀원이 되었습니다. 첫 미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담당자들은 성일의 언어 감각과 실무 감각에 신뢰를 보였습니다. 당신 같은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성일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성일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최 부장의 심부름도 묵묵히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습니다.
건우와 만나 자료를 정리했고 주말에는 카페 봄바람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요즘 뭔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서현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네, 작은 프로젝트 하나요. 성일이 답했습니다. 서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미팅도 순조로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성일의 시장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2달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성일은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 부장이 성일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대리, 요즘 바쁜가?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요. 성일이 대답했습니다. 최 부장은 성일의 책상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근데 말이야, 인도네시아 쪽에서 우리 회사로 연락 온 거 알아? 성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내가 몰래 진행하던 거 다 알아. 김민석이란 친구도 알고. 최 부장이 책상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성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담당한다. 너는 빠져. 부장님, 이건 제가. 뭐? 내가? 넌 회사 이름도 안 대고 혼자 진행했잖아. 그게 배신 아니야? 지금 당장 자료 다 넘겨. 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일은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잡은 기회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성일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성일은 모든 자료를 최 부장에게 넘겼습니다. 최 부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박 대리는 알아서 하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성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더 최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거실에 앉아 쇼핑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 250만 원인데 괜찮지? 딸이 말했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나도 한복 맞춰야 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성일은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우 결혼식 의상 얘기예요? 성일이 물었습니다. 응. 당연하지. 우리는 제대로 입어야지.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결혼식에 안 오잖아. 알지?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성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 결혼식인데. 아빠 나오면 친척들이 뭐라고 해.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볼 텐데 대답할 거야? 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말도 잘 못하잖아. 사람들이 어색해한다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성일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성일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요구한 돈은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성일의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한도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대출이 나왔습니다. 성일은 돈을 찾아 집에 가져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돈을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부족한데? 딸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하세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드릴게요. 성일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상 부족해.
정말. 성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성일은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야, 아빠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랑 누나가. 아빠는 오지 말라고 했어. 건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 결혼식인데 아빠가 왜 못 와요? 하지만 아빠 꼭 오세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제 결혼식에 아빠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일은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건우야. 아빠 요즘 많이 힘들죠? 제가 다 알아요. 조금만 버티세요. 전화를 끊고 성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회사에서 최 부장이 인도네시아 측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성일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이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미팅 후 최 부장은 회의실에서 나오며 성일을 지나쳤습니다. 잘 됐어. 다음 달에 계약 체결한대. 최 부장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성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무슨 말이야? 최 부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태도가 너무 오만하대요.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서. 성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글쎄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박 대리님한테 직접 연락하고 싶다는데 괜찮아요? 나한테? 네. 원래 박 대리님이랑 시작한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성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연락처 줘. 전화를 끊고 성일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일은 카페 봄바람에 갔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특별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성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요. 서연은 조용히 성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어차피 지금도 잃을 게 없잖아요.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회사는 그를 착취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집에 돌아온 성일은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아둔 자료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경비 조작과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성일은 우연히 이 자료들을 확보했었고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성일은 봉투와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성일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음 날 새벽 성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일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짧은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봉투와 사직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성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성일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 부장의 비리 자료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성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빼앗긴 것들, 짓밟힌 존엄, 무시당한 노력들. 성일은 봉투를 들고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인사팀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성일은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머그컵 하나, 수첩 한 권, 가족 사진이 든 액자. 그런데 액자 속 가족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전 모습이었습니다. 성일은 액자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최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일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일찍 왔어? 뭐 하는 거야? 사직합니다. 성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사직? 너 지금 장난해? 아닙니다. 인사팀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박성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48배 나가면 어디 갈 데 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성일은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최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돌아와. 하지만 성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성일은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룹 회장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카르타로 오실 수 있습니까? 성일은 표를 끊었습니다. 편도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공항이야. 네. 공항요? 어디 가세요? 인도네시아. 일 때문에. 건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결혼식은요? 다음 주인데. 성일은 눈을 감았습니다. 건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꼭 돌아올게. 늦어도 결혼식 전날까지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성일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성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카르타는 더웠습니다. 성일은 호텔에 짐을 풀고 인도네시아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 전경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화교였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이 답했습니다.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분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누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컨설턴트로 계약하시겠습니까? 성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부터 진행하시지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성일은 준비해온 자료를 설명했고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성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건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누나가 난리예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도망갔다고. 빚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성일은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이야. 하지만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곧 설명할게. 다음 날 한국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감사실에서 최 부장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경비 조작과 리베이트가 드러났습니다. 최 부장은 직위해제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최 부장이 담당자에서 제외되자 인도네시아 측은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동아물산은 2천억 원대 딜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성일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직했다고 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인사팀장이 답했습니다. 찾아내. 당장. 하지만 성일은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한편 성일의 집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성일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출 내역만 보였습니다. 딸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엄마? 돈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이야.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건우가 집에 왔습니다. 건우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했어요? 연락?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아야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나갔는지 생각해 봤어요? 건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돈만 뜯어갔잖아요.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아빠 편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 그게 뭐예요? 건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그건 이제 됐어요. 아빠 없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건우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성일은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고 유통 채널을 분석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이 성일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진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까? 성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일은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야, 아빠야.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아빠 결혼식은 오실 거죠?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카르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꼭 갈게. 약속해. 아빠 힘내세요. 저 믿어요. 전화를 끊고 성일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성일은 결심했습니다. 일을 더 빨리 진행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다음 날부터 성일은 더 집중했습니다. 회의를 앞당기고 보고서를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회장도 성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꼭 가야 합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빨리 끝냅시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성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성일은 마지막 보고를 마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가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성일은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성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결혼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일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건우가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건우의 새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건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건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건우가 먼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성일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건우의 약혼자 지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네. 성일이 답했습니다. 지수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인도네시아는 어땠어요? 건우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떠나서. 성일이 말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뭘 미안해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성일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건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내일 결혼식에서 제 손 꼭 잡아주세요. 그래, 꼭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성일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결혼합니다. 성일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성일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성일은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왔어? 아내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딸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성일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건우가 오라고 했어요. 내 아들 결혼식인데 안 올 수 없죠. 성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건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누나, 오늘은 제 날이에요. 아빠는 제가 모셨어요. 건우의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일은 아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성일은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우가 입장하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섰습니다. 성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건우와 지수가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성일은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건우야, 지수씨 행복하게 살아라. 성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성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일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일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현이었습니다. 카페 봄바람의 사장이었습니다. 성일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건우 씨가 초대했어요. 아버님이 힘들 때 제 카페에 자주 오셨다고. 서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일은 감사했습니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건우가 다 알아서 컸어요. 성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서현은 잠시 성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네, 저도 느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현은 성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일, 새로운 시작, 앞으로의 계획. 성일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건우 부부가 성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지수가 시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니야, 내가 부탁할 일이지. 우리 건우 잘 부탁해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일은 건우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인도네시아로 갈 거야. 일이 잘 되면 내 회사를 만들 생각이야. 정말요? 대단하다.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해볼 거야. 성일이 말했습니다. 건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건우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을 내. 그날 밤 성일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결혼식 잘 마치셨습니까? 다음 주에 새 프로젝트 미팅이 있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성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성일은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카페 봉바람에 들렀습니다. 서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가시는군요. 네. 일이 있어서요. 언제쯤 다시 오세요? 성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서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여기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당당히 돌아올 곳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일은 안전벨트를 매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무시당했던 날들, 그리고 용기 낸 결정.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성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 회의 일정, 계약서 초안. 성일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결혼식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좋았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성일이 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일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집중했고 설명했고 설득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은 만족했습니다. 역시 박 선생님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성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야, 아빠야. 아빠 잘 도착하셨어요? 응. 오늘 회의 잘 끝났어. 다행이다. 아빠, 저희 곧 신혼여행 가는데요. 돌아오면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잘 다녀와. 지수 씨한테 잘해. 알아요.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카르타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성일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목표, 꿈. 그는 오랜만에 미래를 그렸습니다. 희망찬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일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성일은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성일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그룹의 한국 지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일은 놀랐습니다. 지사장이요? 네.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성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당당하게 돌아간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지요. 그날 밤 성일은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야, 아빠 좋은 소식 있어. 뭔데요? 한국 지사장으로 돌아가게 됐어.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아빠 축하해요. 고맙다. 곧 갈게. 성일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성일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룹 한국 지사는 강남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성일은 지사장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일 한국지사장. 15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5명의 작은 팀이었습니다. 성일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합시다. 짧은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일은 바빴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일은 과거 사무상사 시절의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김민석도 도왔습니다. 미팅이 이어졌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일은 건우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건우가 선택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바쁘시죠? 건우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힘들진 않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 뵀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렇게 보여? 성일이 웃었습니다. 네. 이제 편안해 보이세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저희 소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식? 아이가 생겼어요. 성일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제 석 달쯤 됐어요. 성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 지수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한 아이 낳을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성일은 혼자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것. 성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성일은 카페 봄바람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성일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지사장 되셨다면서요? 건우 씨한테 들었어요. 네. 감사하게도요.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힘받았어요. 그때 이 카페가 없었다면.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잘 지내시죠? 성일이 물었습니다. 네. 카페도 잘 되고 있고 딸도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카페를 하나 더 낼 생각이에요. 용기가 생겼거든요. 성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응원할게요. 감사해요. 박 지사장님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성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6달. 성일의 회사는 안정되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본사에서도 만족했습니다. 성일은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마지막 입금을 마치고 성일은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산부인과 같이 가실래요? 아기 보러요. 성일은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성일은 건우 부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들어가고 성일과 건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떨려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성일이 웃었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나왔습니다. 손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래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건우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성일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손자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성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아들 이름 아빠가 지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작할 시 밝을 명. 시명이는 어때? 새로운 시작을 밝게 맞이하라는 뜻이야. 건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박시명. 좋은 이름이에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성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성일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회사 확장,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손자를 위한 준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였습니다. 아빠, 사진 보내드려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성일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성일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짓눌렀던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노크했습니다. 지사장님, 새 프로젝트 제안서 완성됐습니다. 수고했어요. 검토해 볼게요. 성일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지사장님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 자네는? 저도요. 그런데 혹시 독립하실 생각 없으세요? 독립? 네. 자기 회사 차리시는 거요. 제가 함께하고 싶어서요. 성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성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회사.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일은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야, 아빠 생각이 있는데 말이야. 무슨 생각이요? 회사를 차릴까 해. 작게라도. 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라면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성일은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일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를 만나고 파트너를 모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아물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박 지사장님, 복귀 의향 있으십니까? 성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성일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신명종합상사. 작은 회사였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민석과 몇몇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활기찼습니다. 개업식 날 건우 부부가 왔습니다. 서현도 왔습니다. 지수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건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아빠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성일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성일은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일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우, 지수, 서현, 김민석, 동료들 모두가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시작했고 추락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손자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일은 사진을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게 생겼어. 돈이 아니라 이야기야.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성일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후 지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성일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보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심영아, 할아버지야. 성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건우가 나왔습니다. 아빠 보셨어요? 응. 정말 예쁘다. 아빠 닮아서요. 내가 어디 저렇게 잘생겼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건우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건우야. 그날 저녁 성일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손자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심영아, 할아버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단다. 존중도 일도 자존감도.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더 많은 걸 잃었을 거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일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손자가 읽을 날을 위해서.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성일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성일은 러닝화를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일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달렸습니다. 힘차게 당당하게 아침 햇살을 받으며 미래를 향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